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곤충 산업에 관해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운 조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데, 먼저 이제 곤충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충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곤충 중에서 딱정벌레목, 딱정벌레죠. 딱정벌레목을 가지고 우리가 다룹니다. 그 중에서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업으로 보면 돈이 되는 업이다. 그죠? 그래서 뭐 신산업도 있고 농수산업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다. 그죠? 예, 그 중에서 이 곤충을 가지고 하나의 산업화를 한다 하는 거죠. 그럼 이게 과연 돈이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여기 돈이 쫙 그려져 있습니다. 과연 돈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종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식용곤충의 역사는 중국 하고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있습니다만, 남아프리카, 그 다음에 멕시코 이쪽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중국도 있지만은 뭐 여기는 동남아시아죠, 그죠? 동남아시아입니다. 이쪽에서 많이 식용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3년 통계로 보면 한 20억 명 이상이 전통적으로 이제 섭취를 해왔다. 그 다음에 식품을 하는 게 1900여 종이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많은 종류의 곤충을 식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개가 식품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죠? 허가가 나 있고 실제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곤충 간식으로 우리가 먹던 게 벼메뚜기, 어릴 때 논에서 이 논에 보면 이렇게 벼가 자라거나 하는데 보면 메뚜기가 이렇게 뛰어다니죠, 그죠? 그래서 쌀로 보면 뭐 메뚜기 쌀 이런 거 있죠. 산청 차왕에 가면 차황이죠. 차왕면에 가면 이 메뚜기 쌀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이 산청에 오셔서 메뚜기를 잡으면서 쌀을 구매해 가시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어린애들이 상당히 좋아한다, 그죠? 그 다음에 방앗개비, 그 다음에 풀무치, 물방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우리가 옛날에 먹었다. 그래서 먹었지만 실제 우리가 식품공진에 등록되어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벼메뚜기 얘하고 누에입니다. 번데기. 누에는 두 종이죠. 그건 뭐냐면 처음에는 3년 누에의 3년 5일 때는 그 누에를 약간 노리끼리해졌을 때 익었다고 그럽니다. 익었다. 노리끼리 노랗게 변한 거죠. 이것처럼. 이때 이제 식용으로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꼬치죠. 누에 꼬치가 요렇게 생겼죠. 이 안에 요렇게 번데기가 요렇게 있죠. 그죠? 성충이 되기 전에 요 번데기를 이제 요게 바깥에 딱 삶아버리면 이게 이제 실로 뽑아내는 부분은 이게 실크가 되죠. 그죠? 실크입니다. 비단이란 얘기죠. 비단으로 사용하고, 이제 요 안에 번데기를 우리가 공원 같은 데 가면 먹고 했다. 그죠? 그래서 2014년에 갈색 거저리하고 흰 점박이 꽃무지가 새로운 식품 원료로 한시적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장수 풍뎅이 유충이 있죠. 장수 풍뎅이 유충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개, 2개, 3개가 되겠죠. 5개입니다. 그죠? 요렇게 지금 식품 등록이 되어 있고, 또 사실 추가로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식용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약 관련해서 규격집에 보면 누고라고 땅강아지, 그 다음 동충하초 균이 되겠죠. 이거는 포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맹충은 등에루라는 게 있고, 반면으로서는 띠띵가래, 중국가래, 먹가래 이런 애들이 있고, 백강자문 누에죠, 그죠? 누에. 그 다음에 상표초는 사마귀, 그 다음 선태는 말매미, 곤충명이 이렇습니다. 요 왼쪽은 지금 생장명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오공이라고 하면 왕진해입니다. 진해는 상당히 또 드릴 말씀이 많은데, 아까 5가지를 했지만 이 진해가 사실 들어가면 또 6가지 됩니다만,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금색 군뱅이 제조입니다. 이 제조는 이 지금 학명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프로테시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프로테시아 브레비탈시스로 학명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 이렇게 황색 하얀 이제 반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흰 점박이라고 하죠. 흰 점박이. 이 꽃무지 과기 때문에 꽃무지. 이 성충이죠, 그죠? 날아다니는 것은. 그리고 기어다니는 이것을 유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충이 실제 이제 우리가 식용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양의학에서 곤충에 대한 기록은 본초 강목이라든지 대화본초, 동의보감에 이렇게 약재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초 강목은 이시진 대화본초는 일본에서 나온 거죠. 1366종이 수록되어 있고, 허준 선생님이 지은 동의보감에는 98개 약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서양의학에서 곤충 기록을 보면 히포크라테스, 수종, 뇌졸중, 황달. 주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 서양의학에서 이제 기록됐지만 황달 치료는 주로 이제 황달은 간의 문제에서 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치료한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곤충은 이 간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입니다. 확실히는 아니고 대략적으로 황달이 간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제조 이 곤뱅이 흰 점박이 꽃무지라고 했죠, 그죠? 흰 점박이 꽃무지 유충. 얘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한번 봅니다. 보면은 간경화, 간암, 간염, 전부 간이죠, 그죠? 그 다음 필요, 누적, 시력, 월경, 눈도 실제 간하고 연결되어 있죠. 다 뭡니까? 전부 간입니다. 간, 리버라고 하죠. 간입니다. 간하고 관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신장 기능이 있는데 요거하고 의열하고 각종 성인병이라고 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죠. 요 고자 들어간 거 고당뇨, 사실은 당뇨면 일반 당뇨, 고당뇨로 말은 안 씁니다만 어쨌든 이게 성인병들입니다. 여기 나타나는 거는 전부가 뭐하고 관계되어 있느냐, 이 곤뱅이 이 제조가 다 이것을 치료를 한다 하면은 좀 그렇고 개선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곤뱅이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기능이 너무 좋고 우수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약장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효능이 좋다. 신장 기능에 있어서는 실제 이제 신장 투석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투석 환자의 경우에도 실제 보면은 이게 곤뱅이를 드시고 나서 기능이 아주 좋아진 사례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곤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효능이 좋다. 이 가공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공법하고 그 다음에 사육 방법, 사육 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가공을 안에 이제
여기에 주로 톱밥 사료를 먹지 않습니까? 참나무 톱밥 사료를 먹는데 이 장기 안에 지금 톱밥이 이렇게 누적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근데 이것을 쫙 빼내는 과정, 그걸 이제 절식이라고 하죠. 이 절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절식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 그 다음, 이 사육 방법에 있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바깥에 뭐 똥하고 뭐 대비더미에 이렇게 자생하는 것을 약용으로 썼습니다. 그죠? 그렇게 먹을 때는 뭐 주로 달에서 먹죠. 달에서. 그러면 주로 뭐 한 60도씨에서 끓여서 먹을 수도 있고, 요즘 파우치 만들 때처럼 뭐 100도씨에서 뭐 3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환자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물에 희석돼서 마시다 보니까 이 독성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이 중금속이라는 부분도 없었어요. 약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이제 식품으로 먹으면 대량으로 먹는다는 거죠. 대량. 하루에 보통 뭐 3마리 정도 먹는다. 한 2g에서 3g 정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금속 기준을 상당히 강화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강화시켜 놨느냐. 이 실제 중금속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진흥청하고 식약처에 의해서 많은 연구를 했죠. 한 결과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자, 납이라는 애가 있어요. 납, 그 다음에 카드뮴, 그 다음 비소, 이 세 가지입니다. 납은 영어로 PB, 약으로 이렇게 써요. 카드뮴은 CD, 비소는 AS 이렇게 씁니다. 그럼 요게 0.5, 0.05, 그 다음에 카드뮴 0.1, 없어. 그 다음에 비소는 0.03이죠. 0.3입니다. 됐죠? 0.3, 0.1, 0.05. 이 기준을 지켜줘야 됩니다. 이 기준치 이상이면은 이것은 중금속이 많은 것으로 해서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절대 이것은 기준치 분석을 해서 이 기준치 요 단위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뭐 ppm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ppm이라고 하는 것은 100만 분의 100만 개 중에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0.05, 0.1, 0.3, 예. 요렇게 0.03이네요. 비소 0.03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치를 일반 소위 아무거나 먹인 군뱅이에서는 이 조건을 충족 못 시킨다는 거죠.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문제가 없게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사료를 먹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료 종류를 어떤 걸 먹이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료를 먹이되 일단은 이제 톱밥이 핵심인데, 톱밥은 주로 어떤 톱밥이냐면 참나무를 쓴다는 거죠. 참나무. 그러니까 참나무는 주로 이제 산에서 베어서 이제 주로 표고버섯을 많이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표고버섯에 활용하고 남은 걸 다시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 됩니다.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을 이제 폐배지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버섯을 키우는 데 쓰는 것을 배지라고 하니까 이것을 버리는 거죠.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다가 뭘 넣습니까? 쌀개를 넣고, 쌀개는 미강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리띵기, 보리깨, 그 다음 밀기울, 다양하게 이제 단백질, 소위 단백질이 핵심이니까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표고버섯 재배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자체의 중금속이 함량이 낮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보조 사료죠. 보조목이 보조 사료에 여기 이제 표고버섯 패배지가 주 사료라고 하면 보조 사료를 뭘 쓰는가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보조 사료에 뭘 집어넣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단백질이 많은 것을 넣는데 이것이 친환경 재배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여기 농약 많이 치고 그 다음 또 뭡니까, 중금속이 많은데 재배했다 하면 그것은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그 다음 참나무도 마찬가지. 이 참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참나무가 있으면 이 껍질이 차지하는 분이 28% 정도 됩니다. 전체 부피에서. 그러면 껍질을 제거해 버리면 이 볼륨 양이 적다는 거죠. 적으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어쩌든지 이 껍질을 집어넣는다. 그럼 껍질 넣으면 뭐가 문제냐? 껍질은 중금속이 많다는 겁니다. 중금속 함량이 높다. 그럼 껍질을 넣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안 넣으면은 생산자는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높은 상호 이제 그 믿을 만한, 아니면 자신이 자가 제조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없다. 안 그러고 이걸 자가 제조 안 하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료가 매우 중요한 거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용곤충이 이렇게 제가 군뱅이로 홍보를 했는데, 설명을 드렸는데, 이용 현황을 한번 볼까요? 이용 현황을 보시면 영양학적으로는 고지방, 지방이 높고 지방이 한 17% 정도 있습니다. 단백질이 한 57%, 그 다음 비타민, 섬유질, 미네랄 등이 풍부한 영양가 높은 높은 건강식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비타민은 거의 없습니다. 섬유질도 적고 미네랄은 쬐매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종 곤충이라도 변태 단계라든지 서식지, 먹이 등에 따라서 영양학적 가치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밀룸이라 하는 거저리, 이 애는 불포 오메가3 및 육계 지방산의 성분, 요게 이제 생선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소, 돼지보다는 높다는 얘기죠. 오메가3 지방, 불포화 지방이 매우 사람 건강에 좋죠. 그죠? 그 다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함량이 생선 및 육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좋다. 그 다음 이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하면 단백질을 구성하는 것 중에 단백질이 이렇게 뭐 고기가 이렇게 있다 하면 이렇게 있으면 이걸 구성하는 게 있어요. 이 아미노산이라는 애인데, 이 아미노산 중에 이제 라이신 함량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쌀에는 사실 라이신 함량이 적어요. 그런데 이걸 먹으면은 주식으로 부족한 아미노산 공급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지방 중에 리놀레산, 알파 리놀레산, 여기 이제 고도 불포화 지방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보통 우리가 소고기를 이렇게 해서 구워서 먹으면 여기 이제 촌농처럼 흘러져 나오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굳어지죠. 이것을 포화라고 합니다. 포화, 굳어진다. 그건 포화기름. 반면에 오리기름이나 참기름, 들기름은 실온에서 뭐 한 20도씨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나 액체 상태로 있다는 거죠. 요걸 이제 불포화 이렇게 말합니다. 불포화. 그러면 포화지방하고 불포화지방의 차이는 뭐냐? 혈관에 들어갔을 때 포화지방은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 혈관을 막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집적이 된다. 이렇게. 하지만 불포화는 어떻습니까? 그냥 혈이 피가 통하도록 쫙쫙 빠져준다는 거죠. 그게 뭐냐? 불포화지방의 우수성입니다. 그래서 들기름 먹어라, 참기름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도움이 된다. 단
일반 이제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들은 먹으면 거의 그 속에 있는 이 지방들이 포화지방이 많더라 하는 얘기죠. 혈관을 막는. 근데 군뱅이 같은 경우에는 인돌 알카로이드 라는 성분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혈관을, 만약에 혈관 벽이 좀 여기 지방이 끼어져 있으면 이걸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혈형을 개선하는 거죠. 혈형을 개선하고 혈전을 줄인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삼고라고 하죠. 삼고. 삼고는 뭡니까? 성인병 중에 고혈압, 그 다음 고지혈, 그 다음 당뇨, 이 세 가지가 삼고 아닙니까? 이것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해결을 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여기서는 개발도상국 의류 섭취가 이제 부족한 이런 나라는 필수 지방산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키틴질, 이것은 섬유질의 기본 단위인데 조섬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그 다음 비타민이 풍부하다. 요 군뱅이는 뭐 비타민이 적지만 다른 데는 곤충들의 일부 있다. 그죠? 면역 체계 기능을 향상한다. 그 다음 철분하고 미량 원소 함량이 소고기보다 우수하다. 또는 비슷하거나 아연은 2배 정도로 높다. 이게 이제 곤충의 영양적인 또는 기능적인 우수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